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여러 가지로 좋게 말하면 재밌는, 나쁘게 말하면 글쎄요, 격동의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내내 그럴지 아니면 이제 또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좀 힘이 빠져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한 20년 사이에서 사실 많은 일을 겪긴 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아마 또 한번 경험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불법 이민, 강제 추방과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강제 추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0번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백악관에 들어가면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제 불법 이민, 강제 추방 서류에 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명령 무더기로 이제 발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같이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이제 불체자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출입국 관리가 타이트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회의 땅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도 지금 이제 미국에 교민으로 가 계신 많은 분들도 과거에는,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 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이제 가시지만, 과거에는 이제 은근슬쩍 가서 이제 불법 체류로 쭉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구제 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신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과 관련돼서는 도대체 미국 안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에 이제 한 1,500만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건 좀 많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야기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홈랜드 시큐리티, 이제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한 1,100만 명 정도가 현재 미국 내에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라고. 이거는 이제 추산이죠, 추산. 그러니까 한 1,100만 명 정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라는 것은 들어와서 그냥 이제 견디는 건데,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국경 수비대한테 잡히는 거죠. 체포됐을 때 보면은 난 망명이야, 난 망명자야, 난 미국으로 망명하러 왔어. 그러니까 지금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체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불법 체류는 아니에요. 내가 미국 법원에서 망명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수백만 명에 달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1,100만 명보다는 더 많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여러 번 이제 중남미에서부터 대규모의 난민 유입이 이제 이슈가 된 이제 사항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까지 국토안보부 집계로 1,10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한 800에서 850만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천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망명 신청자 이 사람들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좀 온건한 표현으로 말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하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한 1,300만에서 1,400만 정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통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제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이런 지역들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덩치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고 뭔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좀 많은 이런 지역들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굳이 와이오밍이나 노스다코타 이런 데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건 상식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심하고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추방이 없었냐, 추방 안 했냐, 그거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지런히 내보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보내기 위한, 강제로 추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통령별로 얼마만큼의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추방을 했나를 한번 그래프로 정리한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위가 1,000입니다. 1,000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500이라 써 있는 건 50만, 그다음에 40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그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보면은 한 20년이 이제 쭉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는 온건하게 가다가 뒤로 갈수록 많아졌고, 의외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많이 이제 추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냥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21년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단속이나 추방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많이 추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판에는 2024년에는 연간 한 이제 30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추방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체포하는 사람하고 추방한 사람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저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체포된 상황에서 내가 이제 특히 멕시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자발적 귀국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계절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원래 계절 노동자면 계절 노동자 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원체 많다 보니까 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거는 자발적 귀환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통계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그래 한 1,300만, 1,400만 명 정도를 임기 중에 내가 밀어내겠다라고 그러면 4년 동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한 1,000만 명 생각하면 1년에 25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은 추방을 했던 시기,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도 50만 명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연 40만 명. 그러면 뭐 노력을 많이 한다. 2배로 한다. 그래도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나마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아니다. 미국은 과거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훨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1년에 100만 명씩 추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4년 동안에 적어도 400만 명 이상은 추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들여다보니까 1954년에 미국이 이제 1년에 110만 명을 이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맷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군사작전처럼 말 그대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동료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군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대 작전처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이제 웹백 같은 경우가 1954년에 110만 명을 이제 추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불법 체류자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대량으로 미국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외부인들을 추방했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웹백 같은 작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이주했던 멕시코 사람들을 대량으로 추방한 이제 그런 경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이제 계절 노동자가 됐던 어떠한 조건이 됐던 자우가 미국 정부로부터 일단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얻어서 있었는데 이제 나가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 밀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종종 이제 다루거나 합니다. 사실 이제 1954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정도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노동력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있는 저 사람들이 멕시코로 돌아와야 멕시코의 경제 발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들어오시죠. 좀 들어오세요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한 거를 보고 미국 입장에서 잘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좀 밀어내자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의 나라긴 한데 강제 추방이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한 뉴딜 시절 1930년대 요때부터 이제 보통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뉴딜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시행을 베풀고 그다음에 대가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지지를 해달라라는 이제 그러한 조건인데 당연히 복지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대상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에는 이제 백인들 빼고 나면 정치적 발언권이 이제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멕시코 사람들과 같은 이제 계절 노동자,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된 사람들은 없앨수록 내 몫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뭐 7, 80명에서부터 한 100만 명 정도까지를 이제 추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1954년에 이제 다시 이제 동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어디서부터 왔냐 등등을 이제 찾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군을 동원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을 동원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를 이제 밀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상만 100만 명이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추방됐느냐 아니면 추방이 안 됐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실제로 강제 추방됐고 나머지는 다시 또 어디론가 숨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으로 갈아타면서 미국에 계속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19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70년 전이죠.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때도 100만 명, 110만 명씩 됐으니까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불법 체류자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카운티 이런 이제 지역 정서에 안 맞는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 체류자 추방이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인 사람들부터 골라내서 이제 가게 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자,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자부터 이제 먼저 추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데 많은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이 상당히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미국으로 온 상당히 이제 위험천만한 이제 이런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신원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보면은 의외로 이제 이 범죄자, 범죄 경력이 있던 전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범죄는 뭐냐,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이제 강력범이 아니고 주로 음주운전과 관련돼 있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범죄자 중에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첫 해 어쨌든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시키고 특히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가 처음에 내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은 초반에 예상치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수준을 올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안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1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추방 명령 최종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겠죠. 시한이 이제 언제까지 나가라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외로 순순하게 분위기가 바뀌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140만 명이 먼저 타겟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단계적으로 점점 강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제 강제 추방을 지휘하는 사람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정말 이제 아주 덩치가 큰 이제 이 톰 호먼이라는 IC 대표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가장 초반에 이제 임명했던 관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과거에도 불법 이민 강제 추방과 관련돼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어떻게 보면은 불법 체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론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이제 IC라는 이 기관에서는 현재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가 주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하는 그러한 직종 여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습적인 습격 레이드를 하는 거죠. 습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류 등등의 작업을 해서 미비자들을 찾아내서 추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 즉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5% 정도는 불법 이민자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한 800만 명, 830만 명 정도가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실 찾아낸다는 것은 사업장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길 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아마 주요 타겟이 이런 회사 또는 작업장이 될 텐데 이것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사장님들의 많은 불만을 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불법 이민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재밌는 게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외국 애들이 많아졌어.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이 많아졌어. 더더욱이나 불법인 것 같은데 등등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약점, 서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금을 후려치는 거죠. 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쓰면 쓸수록 내가 똑같은 수입을 얻어도 내가 더 많은 이득을 갖고 가네? 좋네. 라고 생각하면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그런 입장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을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제가 불법 체류자요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딱딱 가르쳐서 알려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또 저항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톰 호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를 치는 성동격서 전략인지 아니면 자신감에 넘치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동부에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대규모 습격을 통해 가지고 색출을 하고 체포한 다음에 추방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참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길 가다가 그러면 당신 소리 내보쇼. 우리 이제 옛날 1980년대 이럴 때 이제 불신검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체포도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제 보는데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법 체류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자녀가, 그것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인도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난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이걸 바꿔야 된다. 즉 미국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헌법을 개헌하기는 좀 너무 뭐 잡는데 뭐 쓰는 이제 이런 격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강제 추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법률적 이슈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실제 추방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법원에 쌓여 있는 강제 추방과 관련돼 있는 이민 법원에 쌓여 있는 건수들인데요. 점점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추방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순순히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SNS를 본다든지 뭐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해서 일단 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1심으로 봤는데 한 3년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100만 명 잡아와서 체포해가지고 추방 딱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거나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하면 트럼프 임기가 거의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심에만 3년이니까 항소, 물론 이제 여기에는 돈이 이제 또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항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 있는 초반에 이제 뭔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방 명령이 이미 떨어진 사람들 140만 명 플러스 현재도 추방을 이제 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좀 쉽고 간단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오자 말자 잡힌 사람들, 국경을 넘자 말자 오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입국한 지 2주 이내, 그 다음에 국경선으로부터, 주로 남부겠죠. 국경선으로부터 이제 100마일 이내에 이제에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식 재판이나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추방하는 이제 간이한 이제 프로시저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대상을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경 뭐 300마일까지, 그 다음에 뭐 기간도 6개월 이런 식으로 늘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추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적성국 국민들이라고 간주되던 이제 일본계 미국인들을 이제 강제로 다 어디 사막이라든지 어디 외딴 곳에 황무지에다가 이제 밀어넣었던 것 같은 에일리언 에너미 액트 이거를 이제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대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뭐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보호의 과정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좀 선을 많이 넘는 건데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강제 추방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토와 고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포를 하면 뭐 그냥 체포를 하면 이거를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텍사스 적당한 지역에다가
뭐 텐트 도시를 이제 짓겠다. 우리 보통 난민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많이 보시죠. 이제 그러한 형태의 뭔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텍사스에 돈 많고 땅 많으신 분들이 내 땅을 써라 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육로로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뭐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다 공짜로 뭐 항공사들이 이제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만 해도 뭐 인당 따지면은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추방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뭐 880억 달러, 900억 달러 뭐 이 정도 이제 된다라고 이제 현재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즉 멕시코에서 만약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전체 이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다, 한 300억 달러다. 그러면 분명히 받아낼 것 같습니다. 너희들 국민들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내보낸 이만큼 비용이 있었으니까 돈 내.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관세에다가 붙여가지고 거둘 거야.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IC라는 이 기관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장비도 많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활동 패턴은 각 지역의 사법기관, 즉 경찰, 보안관 이런 사람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의 카운티라든지 시티라든지 하는 이런 쪽의 사법 당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 쪽이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잘 협조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 어떻게 보면 강제 추방에 이제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단체 장으로 있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미국 동부의 해안가 지역으로 점점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강력한 수단, 즉 반란법 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이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군이 전면에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인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 비축된 장비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이제 뒤쪽에서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로 아마 국한은 되긴 할 거겠지만 이러한 비상한 수단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참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 돈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묶여 있죠. 묶였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출장을 이제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제 추방이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제일 좋은 사례는 그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화당 지지 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남쪽이랑 가깝고 카리브해 접해 있다 보니까 불법 이민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가 지난 2023년에 이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다른 주보다 훨씬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쭉 한번 저도 찾아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25명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제 5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다.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것이 낮춰지고 있는데, 25명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 미국 중앙정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E-Verify라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인증이 된 사람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내가 고용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또는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사람당 그런 사람이 적발이 되면 하루에 $1,000씩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차입니다. 차.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운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주들이 있습니다. 왜? 그거 안 해주면 너무 이제 인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주에 가서 좀 마음이 착한, 그리고 사실은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안 생기는 주들이 이제 이런 주들이 있는데, 그러한 주들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이제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원래 어느 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던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안 됨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뭐 어쨌든 플로리다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로 들어오건 뭐 육지로 들어오건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수송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에서는 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농업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계절 노동자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게 건설 현장, 그다음에 농업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 인력 그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산업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건설업의 34%, 그다음에 농업과 어업 같은 경우는 47%가 이제 해외에서 국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담당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한 1년 좀 넘었는데 의외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플로리다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제 추방 해야 되는데 나 망명 신청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 결론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단속법에 따라 가지고 추방이 돼야 되는 사람들의 빈틈을 메꾸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입니다. 사실 이 플로리다 주에서도 아까 이제 25명인데 이 25명이라는 것은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규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든 고용주에 대해서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이 베러파이 여기에서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주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후퇴가 돼가지고 이제 25인까지 이제 후퇴가 됐습니다. 플로리다 전체로 보면은 2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7%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뭐 직원들 한 서너 명 데리고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이 좀 이제 많이 후퇴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말고 새롭게 고용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도록 하는 정도로 이제 또 축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망명 신청한 사람들이 공백을 메꾸고 있다라고까지는 이야기 드렸는데 서비스업 주로 이제 웨이트리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직원 채용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급여도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못할 건 없는 것 같더라.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니까 이 정도는 버틸만 하다라는 것이 이제 플로리다 서비스업 관계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어쨌건 이제 미국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플로리다 주 발을 봐라. 플로리다 보니까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이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플로리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1년 정도는 별 문제 없는데 이것이 더 강화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추방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민자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 불법인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자로 이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합법 또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또 반대하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둘러싸서 또 미국 내부가 여러 가지로 또 찢기고 단층선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2025년 올 한 해는 평안한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